국장에도 봄이 오는 걸까요? 어제도 국내 증시의 반등 흐름이 시장에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는 지금까지 힘을 받아가던 업종들 위주로 상승하는 흐름이 이날장에도 나왔고요. 대표적으로 방산들의 랠리가 이어지면서 전력기기나 원전 관련주들도 강세에 동참하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0.6% 오른 2620선 다시 한번 종가 기준으로 탈환해냈고 코스닥도 0.6% 추가 상승한 채 773선을 보였는데요. 이 기관 쪽의 매수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를 오가고 있는 가운데 기관들이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데 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국민연금이 무려 3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보이면서 14년 만에 최장거래일 매수 기록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역대 기록 타이를 보여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안에서의 이 상방에 대한 저항 라인이 계속해서 뚫린 채 올라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사들였던 종목들 나란히 삼성전자가 1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칩스법과 관련된 기대감이 나와서일까요? 최근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대장주 위주로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산이나 전력기기, 원전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던 가운데 어제 52주 신고가 들어갔던 종목들 보시면 지금까지 연속적인 시세성을 보였던 이 종목들 위주로 추가 상승이 나온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유일 로보틱스가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됐다라는 모멘텀과 함께 로봇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이 해당 종목에는 더 큰 상승의 폭을 기우는 촉매제가 됐고요. LS그룹주 시간 외에서도 강했고 어제 장중에서도 전반적인 상승 기조가 이어졌는데 어제 LS일렉트릭도 19% 정도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52주 신고가 랠리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업황별로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이 세 개의 섹터입니다. 방산주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관련주들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쳐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유럽 자체에서 국방비 증액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나오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방산 관련주들이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도 11%나 올랐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10만 원대 진행되던 주가가 지금은 65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1년 동안 무려 400%가 넘는 상승 기조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7대 주요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액이 작년 기준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이 수주와 관련돼서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국방비를 증액해야 된다라는 코멘트와 입장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수주 기대감 그리고 또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커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원전과 관련돼서 전력주들도 함께 오름폭을 보였죠. 이 방패장법이 9년 만에 통과가 되면서 AI 전력망과 관련된 기대감들 그리고 원전 폐기물과 관련된 기대감들이 해당 관련주들에게도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LS일렉트릭이 앞서 확인해 보셨지만 52주 신고가 어제 다시 한번 돌파를 했고요. 이날장에서는 19% 가까운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특히 그 안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어제 시간의 이슈로 함께 확인을 해봤었던 휴머노이드 로봇 얼라이언스 발족 추진 소식이 관련주들의 주가를 키웠는데요. 일단 모든 것을 한국 안에서 로봇을 만드는 것으로 발의를 하겠다. 그리고 1조 원대 추가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로봇을 만드는 이 완제품을 만드는 대기업들 위주로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외 시간에서 우리가 지켜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먼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재건이나 방산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장에서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간부가 만나서 종전 협상팀을 구성한다라는 내용을 전해오면서 강력하게 종전과 관련된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확인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협상 초기 단계이니만큼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종전과 관련해서 일단 유럽이 패싱됐다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 안에서는 우리가 GDP 대비해서 2% 이상 방산, 국방 쪽으로 지출을 늘려야 된다라는 이 회의의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죠. 덕분에 방산 관련주들도 종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테마이지만 유럽 쪽에서 니즈가 함께 확인이 되면서 방산주들의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종전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수혜주인 재건 관련주들도 변동성을 계속해서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에서 시간의 상한가 종목들 확인을 해보시면 어제 장중에 반영됐던 이슈이긴 합니다만 시간 외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LS그룹주가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앞서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산자위에서 에너지 3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이미 슈퍼사이클에 들어왔던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LS그룹주의 변동성 오늘 장중에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자컴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을까요? 리게팅 컴퓨팅의 이 CEO가 직접 양자컴퓨팅 상용화와 관련된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5년 안으로 양자컴퓨터 상용화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인터뷰가 전해졌는데 일단 양자컴퓨터의 기술은 반도체와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도체가 강력한 한국 기업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한국에 대한 코멘트를 남겨놓기도 했고요. 이 양자컴퓨터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항상 함께 거론됐던 가상화폐 해킹 이슈는 일단 이 CEO의 말에 의하면 당분간은 불가할 것이다라고 일단 일단락 짓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기간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코멘트들이 업계 CEO들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국내에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널뛰기를 보였던 만큼 오늘 양자컴퓨터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주요 경제 일정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세미콘 코리아가 이제 19일부터 오늘부터 개최가 됩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최근에 K칩스법이나 또 미국 쪽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해당 컨퍼런스를 통해서 유리 기판이라던가 차세대 반도체와 관련된 신제품들 혹은 신기술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될 수 있을지도 같이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오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연준과 관련된 이 지표들, 이슈들 점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시간으로는 금요일 오전이 될 것 같은데 FOMC 회의록 내용 함께 지켜보시고 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금요일에 예정돼 있는 만큼 미국 증시에서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6거래일 연속으로 국내 증시가 연속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간밤 뉴욕 증시도 상승 마무리했던 만큼 국내 증시도 해당 훈풍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개장 때까지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